마이너스 상태를 진짜 1년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정말 큰맘 먹고 한 달 만에 돌아서더라. 퉁퉁퉁 치면서 순환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거에 빈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조정이든 아니든 항상 몽당님!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받아주시네요. 뭐하고 계셨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몽당님 데이. 장마감 분석하러 왔습니다. 우리 분석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거 8888 이벤트 결과 한번 볼 건데요. 어제와 오늘 조금 달라졌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200 상승률 1위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져갔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한 한 주를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코스피 200 1등을 맞춰줬던 분들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오늘부로 탁 바뀌어가지고 결과는 9개 맞추신 3분 10만원 이제 상품권 당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마담님, 백호만88, 주식 행복 부자님. 그리고 가장 감사드리는 분이 또 오늘 한 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 카페예요. 저희 카페 보시면 닉네임은 샤이니스타라고 쓰시는 분이네요. 왜 감사하냐면 저희가 지금 8888 이벤트를 하면서 전체적인 추이나 퍼센트, 등락률 굉장히 정확하게 보기 좋게 잘 올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려주신 거 보면은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강세 현상을 띄웠는데 오늘부로 코스피 200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등을 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같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엑셀에서 이쁘게 정리 잘 해주시고 1% 차이가 안 나서 오늘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4.12%, 어제 1등이었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24.09%. 샤이니스타님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계속 하시는 거를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주식 쪽에서도 굉장히 통계, 학습, 데이터 이런 쪽에 강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주식 매매를 하던 투자를 하던 가져야 되는 자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샤이니스타님에게는 30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배국부자 이미 되신 분이네요. 자, 이제 장마감 분석으로 가볼까요? 자, 거래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감은 0.38% 상승한 2571.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나는 이미 2500에 뚫렸어가 일주일 전이었나요? 그죠? 그 이후로 2571입니다. 추세의 힘이 대단하다. 그리고 시장 데이터를 읽어내는 사람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런 것들을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거래소를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2570단 바로 위에 보면은 2022년 초 상반기 1월부터 7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거래가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가 콕 하고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이거는 저항이 걸리는 구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러프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의 이런 단가 위에 이런 저항이 걸릴 수 있는 과거의 자리가 있다면 이 자리를 뭘로 뚫어낼 수 있을까? 단순한 추세의 힘으로 뚫어낼 수 있을까? 2600까지는 저 자리가 지금 끄트머리가 2700 중반 정도인데 어떤 에너지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에너지로 진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기서 저항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추적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추세의 힘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쭉 추세의 힘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돼서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를 잘 뚫어내는지 툭툭툭툭 걸리면서 저항이 걸리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입니다. 아우가 현재 제일 세고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3을 찍었네요. 오늘 1.07%. 근데 시장을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셨던 분들은 특징점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군집 현상을 보이던 쪽이 한번 퉁화가 와해가 되니까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시장통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속성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한번 갔다가 빠지고 바이오 한번 갔다 빠지고 자동차 갔다 빠지고 2차전지 또 중간에 들어오고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럴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추이를 한번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 제가 주중 유튜브에서도 미리미리 공부하는 그런
중요한 공부 같은 것들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를 미리 준비하고 자동차에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미리 준비하고 제약바이오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런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면 정상적인 순환매 장이 그냥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거래소 2000 지금 500 중반 후반에 가 있는 그 위치에 대한 에너지를 한쪽이 쭉 끌어당겨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퉁퉁퉁 치면서 순환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얘를 샀는데 얘가 안 가서 얘를 팔고, 또 얘가 갈 것 같아서 얘를 사고 가만히 있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얘를 팔고, 이런 거에 빈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차라리 얘를 사기로 했으면 얘를 퉁퉁퉁 사서 순환매 도는 환경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될 텐데, 너무 이렇게 급박한 매매를 통해서 왔다 갔다를 너무 빈번하게 하면은 벌써 여기가 이제 젖어 있을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비중 코스피 200 한번 보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65,100원으로 1.51% 일단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양선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1%였네요. 그럼 다른 애들이 열심히 힘을 나눠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었나 봐요. 정렬해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9.10%. 오늘의 하루의 움직임으로 코스피 200의 등락을 바꿔버린 거죠. 무슨 이야기 있었냐고 보면은 몇 년 안에 시가총액 어디까지 끌어당기겠다. 이 자원사업에 대한, 천연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포스코 그룹의 메인 사업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이제 이벤트 있었어요.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SK가 지주사를 200만원 보내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포부를 드러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대표들이.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는 추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런 소식에 전반적으로 강세 현상을 띠는 하루였네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 13%. 오늘이 양선 하나로 신고가 패턴을 지속하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등락 속, 헷갈리는 등락 속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등락을 가져가는 거는 그만큼 더 강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부로 또 신고가. 그 다음 카카오페이. 오늘 10% 올랐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차이점. 이거냐, 이거냐. 이거랑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면 뭐 고를 거예요, 라인님? 이거요. 이거죠. 네. 그쵸?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가는 자리를 잘 잡으면 아주 맥점을 잘 잡는 거고, 원래 전체적인 성장주 투자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좋아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풍제약이네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 말하는 시장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개별 종목군에서 많이 드러내는 날이었어요.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가고, 신라젠이 올라오고, 그쵸? 신풍제약이 올라오고, 그 전에 벌써 한미약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던 와중에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으면 얘네들이 분명히 탑30에서 개수가 늘어나서 제약바이오가 이만큼 이런 결과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는 공부를 했던 거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신규 매매나 투자의 시선으로 봤던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일주일 사이에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하이브 5.7% 추세 유지하는 거를 떠나서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외인기관의 쌍끌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엔터에 관련된 리포트가 특집으로 나왔는데 국내에 대한 엔터보다 해외 확장에 대한 부분을 아주 포커스로 쓴 엔터의 리포트였어요. JYP 거의 뭐 공부를 많이 하게 해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자리입니다. SM과 하이브의 붙임에 따라서 엔터가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성장주의 종목입니다. 중장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기만 깨졌는데 메인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는 주체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 상태가 지나가고 앞전 고점의 봉들을 하나하나 장악해 가더니 추세 전환을 하고 어제 아주 미약하게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당 갭상승의 5.46% 상승 마감. 이때 교훈, 전체적인 다른 쪽의 약재 때문에 동반 하락한 성장주라면 그때의 수급 상황을 체크해보고 신규 매수에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관찰해보자. 이때 어제의 교훈사항, 전고점을 부시면서 수급 전환의 리포트까지 나온 시장의 중심에 힘이 강해지는데 오늘이 갭이 뜨든지 상승하든지 그런 확률이 최소한 51% 이상이었다. 이것들을 공부해볼 수 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락률은 어땠나요? 현대엘리베이, 여기는 이제 소송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왔던 라인이고, 바이오파마가 3%,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 적당히 큰 뭐 이렇게 특징이 없는 모습이네요. 덜의 대금으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나는 철강주야. 그래서 돈은 원래 잘 벌지. 근데 철강주로 지금의 주가 상승분은 설명이 안 돼. 왜? 나 2차전지 신사업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시장이 듬뿍 줬고, 그에 대한 상승분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급상은 개인이 계속 들어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의 이 상승이 연속적으로 지금 자리가 딱 보면 일봉상 전고점을 부시는 자리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는 밑꼬리를 제외하고 몸통이라면 부셨어요. 이게 월봉입니다. 앞전의 고점들을 부시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원래 땅땅한 EPS를 가지고 있는 주당 순이익을 잘 원래 버는 회사가 시장의 모든 중심에 있는 산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 개인 수급에 대한 동향이 앞으로 변화가 또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삼성전자 당연하고 세 번째가 에코프로네요. 오늘 0.66% 보합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은 뭐 출현한 게 맞다. 근데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가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조정이든 아니든 항상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떨어지는 구간에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사면은 이거 여기서 물타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V자로 움직인다고 쳐요. 떨어지는 구간은 관찰하고 V자의 오른쪽 구간에 올라가는 기조를 확인하고 이 자리를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U자로 움직였어요. 떨어지는 구간을 관찰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U자의 요 자리부터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정배열이 초입이 되고 수급이 외인 기간으로 바뀌고 개인이 털리면서 가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시장의 노이즈 같은 것들이 이 추세적인 상승의 중간에 잠깐의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건지는 관찰을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에코 프로비엠 뭐 똑같고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그룹 산하에서 다 가니까 가장 작은 게 뭐야? 이게 시장이 물어본 거예요. 포스코 엠텍이랑 포스코 스틸리온인가요? 그 두 종목이 제일 작아. 그냥 같이 다 가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가겠다, 퓨처엠 가겠다. 걔네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리튬 사업을 진짜 하는지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버리는 패턴입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ICT가 이름을 바꿨어요. 포스코 그룹주, 우리가 지분관계 종목도 잘 보지만 그룹주도 평소에 그룹주 한 번씩 체크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얘네 그룹주였어? 이런 애들 나오기 마련이에요. 평소 우리가 많이 아는 뭐 LG그룹 산하에 뭐가 있어? 포스코에 뭐가 있어? 효성에 뭐가 있어? 두산에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 상승 하락 종목 한번 보죠. 자, 일단 상한가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왔네요. 6개 중에서 과반 이상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의 움직임이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아까 초반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통 느낌이에요. 바이오도 움직였지만 포스코 산하 2차전지 관련주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소테마들도 중간중간 다 껴있습니다. 게임주도 껴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한쪽에 추세가 와해가 되면서 힘을 나눠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쪽에 추세가 강화되는 모멘텀이라든지 발동하면 그쪽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현재의 추세로라면 바이오의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볼까요? 투둥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의 원래 사업은 진단사업자입니다. 진단기기. 진단기기의 가장 큰 때는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 그죠? 근데 지금 왜 이럴까 보면은 요새 엠폭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숭이 도창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엠폭스라고 해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진단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 상한가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데 기사마다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어제는 7명, 8명, 9명 나왔습니다. 오늘은 10명째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엠폭스라는 단어를 빼면 얘도 바이오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박셀바이오. 전형적인 이제 신약 개발 라인들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세요. 신약 개발주가 진짜 엄청난 실현의 고통을 띠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면 오늘의 상한가 직전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인식을 빨리빨리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탁 했던 것처럼 여기도 충분히
시장에서 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미코바이오메드든 박셀바이오든 저 종목이 아니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크기가 커지는 걸 미리 우리는 계속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마알미늄이나 이런 애들 다시 한번 강세를 띠고 있는 2차전지 라인들, 오랜만에 보는 신라젠 오늘 16% 상승했네요.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그거죠. 포스코 스틸리온이 그런 거예요. 그냥 포스코 그룹주예요. 얘가 근데 그 그룹 산하의 종목이라는 이유와 전체적인 시총이 제일 작아서 같이 움직이면 이런 땅땅거리면서 막 10몇 프로씩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탑30을 이제 방송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한눈에 이렇게 쫙 봐도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주가 조금 더 많고 2차전지주도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조금 더 소테마라서 큰 이제 뭐 2개, 3개 이런 작은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회 일정에 대한 부각이 쭉쭉 받는 구간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그런 것들 막 옆에서는 엠폭스 그쵸? 이런 것들 얘기가 조금 더 계속 강화되면은 바이오 관련주 관심이나 갖고 있는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라이시가. 자, 4월에 오늘 14일이에요. 중간에 딱 지나가고 있는데 3월 달에 시장의 에너지를 느꼈던 분들은 약간 느려진 것 같은데 내 수익률이 약간 느려진 것 같은데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Y가 되면서 약간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을 또 이제 바이오에서 일정 부분 충당을 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또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1, 2, 3이 끝나서 4월부터 쭉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도 실적 체크 잘 하시고 그리고 분기 실적이 퉁 하고 발표가 끝나면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는 시장 장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3월 달의 느낌을 가지고 1대1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유롭게. 날씨도 더워지니까 여유롭게. 오늘 금요일 장마감 분석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유튜브 저희 교육 사이트 같이 와서 지금 수익을 전환하신 분들이 이번에 되게 많다고 감사하다는 전화 많이 받아요. 마이너스 상태를 진짜 1년을 계속 갖고 있어서 계속 그랬는데 정말 큰맘 먹고 잘라내고 전환했더니 한 달 만에 돌아서더라. 그런 분들 자꾸 오고 공부 같이 하자고 오시니까 결정짓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고 했어요. 점점 더 앞으로 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단 51%의 확률로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동참하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고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당연히 노래는 딱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플러스 0.01%, 코스닥 플러스 0.8%로 양시장 모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봉차트를 보면 거래소는 몽통이 꽤 있는 음봉이며 코스닥도 시초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음선 전환했네요. 일단 어제 미증시 상승 마감에 현재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증시, 특히 거래소의 보합 움직임은 오랜만에 나오는 우리 증시의 글로벌 대비 약세네요. 글로벌 증시의 키 맞추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견고한 위치이며 언제든 조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만큼 우상향 추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포스코 인터와 포스코 퓨처엠이 강세 보이고 있네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다시 신고가네요.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시기이며 다만 업종 내 상승률에 따른 종목 순환매가 지속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오늘 특이 업종은
업종은 오랜만에 금융주 상승입니다. KB금융 4% 상승에 신한지주, 우리지주 등 동반 상승하네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종목을 꼽으라면 하이브인데요. 매일매일 양선 상승으로 상승 기울기에 높였고 특히 어제부터는 기획 3사의 멱살을 잡고 동반 상승을 해나가고 있어서 엔터 대장주 면모를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해야 할 업종이었던 제약바이오주, 오늘도 강세 이어가는데 SD바이, 한미사이언스, 녹십자홀딩스, 대웅제약 등 2% 이상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부합에 오른 종목이 있으면 내린 종목이 있을 텐데 내린 업종에서 제일 주목할 업종은 자동차 부품주네요. 자동차 부품주가 한번 꿈틀댔으니 관심 지속해야 할 듯합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기획 3사 동반 상승이 눈에 띄며 제약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 2차 전지는 선별적 상승세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제약 바이오주의 각계전투 급등이 두드러진 가운데 엔터, 게임주, 몇몇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행복한 주말로 힐링하세요.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